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가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좁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요, 단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오고,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자,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요, 주봉, 월봉. 자, 어쨌든 간에 이 종목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신고가 종목들은 대응이 다릅니다.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전체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이런 중요한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 특히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중요한 게 뭐냐, 이슈보다는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슈는 이미 다 오픈이 됐고, 심리적 부분, 왜? 바이오 종목들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랑 다릅니다, 여러분. 왜? 얘네들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수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네들은 수치가 나오잖아요. 판매 계약이나 매출 실적.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올 때는 임상이 실패했나 보다, 이런 게 작용하겠죠. 피어. 올라갈 때는 자, 뭐 잘 되나 보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것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 HLB 같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요,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올랐죠. 다시 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가 1번 구간이라고 치면 여기가 2번 구간입니다. 이 두 구간에서 HLB 회사가 달라진 게 있나요? 임상이 완전히 실패했다거나, 리보세라닉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회사가 망했거나,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겼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한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아니니까 빠진 거죠. 그래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강하진 않습니다,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이겠죠. HLB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목이 집중되는 종목인데, 대응 전략 오늘 박민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고요. 자,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HLB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겠죠.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물론 HLB 리포트도 있고요. HLB의 이때쯤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두 번째, 자,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 대응 전략 자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HLB 한두 개 정도 HLB 핵심 계열사를 전체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전체가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고요. 에코프로 액면 분할 대응 전략 자료와 나머지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그룹사죠.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중요하죠. 3가지 주력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이번에 FDA 승인 불발됐죠.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진양권 회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영어도 뭐 어려운 게 나오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2가지입니다, 여러분. 승인이 안 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BIM, 바이올로지컬 모니터링인데 이게 실사가 안 된 겁니다. 임상을 한 사람들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있어요. 여기 못 가지 않습니까? FDA 직원도 미국 사람들인데 이것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지금 세상의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화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FDA 직원들도 지금 수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퍼실러티, 항서제약의 시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CRL 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Complete Response Letter, 보안해서 서한을 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시설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은 리보세라닉이 효능이 있었을까요? 부작용도 많았었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리보세라닉 처음에 간암이었죠. 이게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난소암, 유방암, 이렇게까지 효능이 있는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팩트예요. 제가 무슨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니지만 팩트입니다. 이거는 전쟁 지역이니까 못 가겠다, 어떻게든 알아봐야죠. 근데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연구소 안에서 화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항서제약 문제? 제가 보기엔 이거는요, 본질은 미중 갈등입니다. 중국 기업이라서 제가 보기엔 브레이크를 건 거죠. 여기 이 진양권 회장 말 중에 이게 계속 설득력이 있어요. 퍼실러티 문제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없어도 승인이 났을 거라 본다. 항서제약에게 퍼실러티 문제, 이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물론 이게 보완을 하든지 뭐 다시 결과를 보고를 하겠죠.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은 건데, 결국 이거는 미중 갈등의 소산으로
엄한 HLB가 피해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봐서는 문제 없다. 근데 왜 빠지죠? 왜 빠지는 걸까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임상했는데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안 되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사 이거 직접 안 가도 됩니다. 사실 BMI5 이거 바이올로지컬 모니터링 화상으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퍼실리티 문제 이게 만약에 트집을 정말 잡을 거면 리보세라닉이 효능에 문제가 있었어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CR을 보내고 나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팩트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아스코 여기서 10대 연구 선정이 됐습니다. 아스코 미국 암학회죠. 오늘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31일이니까 내일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부신 피질암에 대한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이제 부신 피질암까지 왔습니다. 간암, 위암, 유방암, 난소암, 퍼실러티에 문제가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FDA 승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미국의 PB암 처방 약성 목록에도 등재가 됐습니다.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의약품 처방약 관리 대행 업체. 여기서 MS를 20% 차지하고 있는 3대 PBM 중에 하나인데 옵톰 RX와 서브유 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마케팅을 위한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PBM 등재를 통해서. 이거 안 되면 판매 못 하거든요. 사전 준비 작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승인이 불발이 됐죠. 물론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HLB 생명과학과 CJ 인바이츠로부터 HLB 제약이 리보세라닉 캄넬리 주막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미국 여기 PBM 등재 마쳤고 여기 HLB 제약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승인만 나면 마케팅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불발이 된 거죠. 안타깝지만. 자 그리고 CB 600억도 발행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뭐냐면요. 미국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여기 나오죠. 미국 마케팅 자금 많이 들어가겠죠.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쓰겠다. 마케팅 예비비로 600억이나 만들어놨습니다. CB로. CB.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채권 발행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유상증자. 세 번째 CB 발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죠. CB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하시면서 코스닥 기업에 많죠. 이런 것들이. 참 말이 많은데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하는 거죠. 그냥 이자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CB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인데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거는 유통시장에서 매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이게. 이게 줍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세력들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나 BWEB, 메자닌 투자. 이건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유통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물론 넘버원이긴 한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중에 전환해서 팔겠죠. 자 그리고 거래소 이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왜 이전하려는 거냐 이죠. 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HLB가.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과 더불어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정부가 말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이거는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공매도 때문에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 경영진 입장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공매도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성공을 했겠죠. 승인이 안 됐으니까. 신한증권 창구로 신약 승인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지금 뭐 파티라도 해야 되겠죠. 주가 많이 빠졌는데 현재 쇼커버 중일 겁니다. 부지런히 채워놓고 있겠죠. 차익 봤으니까. 근데 이게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바닥을 만들 겁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승인이 다시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는 숏 스키즈가 나올 겁니다. 가격 부문하고 사겠죠. 자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 액면분할한 에코프로입니다. 이거 액면분할을 했는데 작년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때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올랐습니다. 이때 왜 올랐냐면 이유가 있어요. 2023년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가격 금액으로 70만 원, 80만 원대 지금으로 하는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겠죠. 여기서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의외로 안 빠지고 버텨요.
할 수 없이 쇼커버를 합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오픈되니까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악재가 노출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숏 스키즈를 했습니다. 가격 부문하고 산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버립니다. 이렇게 커버와 스키즈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HLB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슈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게 바이오 종목 아닙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른 게 있다고. 숫자, 피규어가 안 나온다. 이거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된다.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크다 그랬습니다. 휘어와 포모.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 10%밖에 안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포기할까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처음에 R&D 비용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임상하려면 사야 됩니다. 세 번째, 고급 인력 사야 돼요. 처음에 인풋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포기하고 넘겼는데 얘네들이 상용화 성공하면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극히 미미하죠. 그래서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은 이런 과정이 다 마무리됐고 이제 이것만 남았습니다. FDA 승인. 근데 불발이 됐죠. 끝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승인되면 제가 그랬죠. 한국과 미국에서 마케팅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비비까지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600억. CB 600억. 이거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라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진즉부터 얘네들이 들어와 있었죠. 열심히 쇼커버 중입니다.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제대로 급등이 나올 거다. 아이러니하게도. 커버하다 끝나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나중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스키즈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대응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보면은요. 참 복잡합니다. 첫 번째, 자, 바이오 종목인데 심리적 부분이 크다. 이번에 확실하게 나타났죠. FDA 승인 때문에 급등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승인만 남았습니다. 한 번 더 하겠죠.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목이랑 차원이 다르죠. 세 번째, CB 600억 이것도 큰 변수죠. 새로운 세력 형님이 들어온 겁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 지금 커버 중이겠죠. 이 4번 말고 또 중요한 세력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차트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대충 정리를 해드렸고요. 급등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가고 여기서 다시 4만 원 올 때까지 회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렸던 승인이 안 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FDA 승인이. 이해되시죠?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습니다. 충격은 좀 받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매집을 해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터졌어요. 그죠? 세력들도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성공하는 겁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은 박스권입니다.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두 번 있었죠? 이렇게. 요거 빼면은 한 5, 6년 정도 매집을 했고 여기서 뚫렸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잘 보시면은요. 기간이 꽤 됩니다. 매집 기간은 5년에서 6년. 오른 건 얼마죠? 따지고 보면 한 5배에서 6배.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됩니다. 지금 다시 하락하긴 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특히 바이오 종목들.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다시 빠지긴 했지만 신고가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죠. 엑시트 전략, 전체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보시면은요, HLB 자 연봉까지는 안 보고 월봉, 이 주봉 보잖아요. 여기 얘네들이 메인 세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요 주 세력인데 개미들이 들어오잖아요. 다 떱니다. 어떻게 떨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심리적 부분이 크다. 왜? 스탠다드한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피어와 포모 때문에 다 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응이 훨씬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거 압니다. 이런 급등주, 바이오 종목들. HLB 전체 결사 한두 개 이상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의외로 수익이 많이 안 나죠. 이거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세력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됩니다.
이거를 좀 알아야죠, 여러분. 이런 내용도 제가 리포트에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응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진짜 판단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로 사야 될지. 박민수가 만든 리포트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카바가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승인. 이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도 제가 넣어놨어요. 핵심 이슈 분석, 올해 탑5 급등 예상 종목까지.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에 부정적인 전략에 대한 대응 방법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 자료 받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데,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R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5번도 중요합니다. 급등 예상 종목. HLB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포함해서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을 다 드릴 방인데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고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고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인원도 300에서 제가 HLB 계열사가 포함되니까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HLB를 포함한 핵심 계열사 다 매매 사인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고요. 인원도 300에서 600으로 확 늘렸습니다. 제가 계열사가 많으니까. 그리고 무료로 하는 방인데 무료가 아니면 박민수가 하는 거 아니니까 사칭한 사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 말고 중장기방이 따로 있습니다. 박민수가 운영하는 중장기방이 따로 있는데, 자, 이거는 신호가 여러 번 나가지는 않는데요. 자, HLB를 제가 신호 드렸어요. 이게 작년인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보시면은 HLB가 11월 달에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쭉 당겨 보면은요. 10월 달부터 조금씩 늘다가 11월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죠. 이틀에 걸쳐서 600만 주가 터집니다. 이 구간이죠. 제가 그래서 이때쯤 HLB를 신호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11월 14일 날 HLB 35,000원. 이날입니다. 3만 원대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죠. 특히 3월에 엄청 오릅니다.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게 너무 과열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승인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3월 26일 날 HLB 12만 원 전략 매도. 이날이죠.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난 겁니다. 이거.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급락을 하죠. 최근에 급락하고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2차 매수를 했습니다. HLB 5만 원이죠. 수급포전, FDA 악재 반영, 단기 납폭화돼. 이 수급포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시면은요. HLB 최근에 기관 동향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팔기도 했지만 계속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1단계 어떻게 사냐면 일단은 가격을 밑에 깔아놓고 사요. 저가에. 두 번째는 물량을 살짝 올려서 가격을 밴드를 정합니다. 근접 호가에다가. 세 번째, 이제는 수량을 정해서 호가에 그냥 사버립니다. 네 번째 다 안 사지죠. 그 다음은 시장가입니다. 근데 얘네들 패턴을 보니까요. 얘네들은요.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바로 들어갔어요. 호가에 사고 시장가에 바로 삽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거는 전형적인 미국 헤지펀드의 매수입니다. 얘네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고. 누구랑 붙었죠? 공매도 세력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든 싸게 밑에서 살려고 그러겠죠. 얘네들은 물량을 매집하려고 그럴 거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얘네들은 자기 거 채우면 끝입니다. 이 친구들은 채워 넣어야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겠죠, 여러분. 이제는 HLB는 이슈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머니게임이에요, 이제부터는. 돈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살짝 다릅니다. 공매도 세력이랑 얘네들. 헤지펀드. 얘네는 사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든 낮게 사고 끝내면 됩니다. 지금 두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HLB가. 자, 중장기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5만 원에 재매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전력 관련 종목이죠. AI. 가장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입니다. 변압기 만드는 기업이죠. 옛날에 LS 산전. 이게 보시면은요. LS 산전이 3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갑자기 확 거래가 실려버려요. 보이십니까? 3월 달에. 이때죠. 제가 그래서 이때 신호를 드립니다. LS 일렉트릭.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
지금 23만 원 가까이 갔죠. 22만 원. 3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에 가장 강한 종목을 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또 다른 신규 대박 종목 나가니까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 7년 만에. 제가 그래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여기 삼성 출신 분 중심으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 어떤 섹터 종목인가 좀 알아봤는데, 자, 그래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이상입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로봇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주봉인데요. 잘 보시면은 5만 원짜리가 24만 원까지 올라가요.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이게 경이적인 수익률인데, 자, 여기 리포트인 종목들은 그보다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될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바닥에서 꼭 물량 챙겨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에코프로 보시면은 영 상황이 안 좋죠.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10만 원대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내려오기도 많이 내려왔는데, 자,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대응이 불가능하시잖아요. 이거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2020년 후 F분 종목 다 분석했고요. 에코프로 대응 전략은 섹터 분석과 시장 동향 분석, 동일 비율 분석 5대1로 쪼갰죠. 그다음 예상 시나리오와 급등 예상 종목과 액면 분할 예정 종목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넣어놨습니다. 010-3158-8575 여기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드립니다. 이거 있으시면 훨씬 대응이 편하니까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HLB, 자, 오늘도 자, 시세가 글쎄요 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대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R 리포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네 번째 자, 삼성 리포트, 에코 리포트 두 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스팸 문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고요. 3번에 부정적인 전략 이런 것도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자료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액면 분할의 대응 전략 이거 중요한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 중에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고요.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도 제가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 보면요, 기간 동향 보시면은 이렇게 급하게 사지 않습니다. 절대 외국인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설명드렸죠. 1, 2단계 생략하고 바로 3, 4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헤지 펀드가 세게 들어온 겁니다. 왜?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승인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공매도 세력과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길까요?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겠죠. 저는 해지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